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5일 저녁 9시 19분입니다. 좌익 세력이 친일이라는 굴레를 만들어서 애국자들, 자유민주주의자들, 그리고 정치적 라이벌들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더구나 역사를 부정하고 박정희까지 친일파로 몰고 백선엽 장군까지 친일파로 모는 이런 만행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점점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친일 망령이 또 나왔습니다. 친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난데없이 친일 잔재 청산 빨갱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좌익 언론의 증가 보도로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간 한 800만 명이 갑니다. 중국 사람하고 비슷한 숫자로 많이 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통치기구와 친했다는 뜻인데, 일제가 없어져 버렸는데 아직도 친일이라는 말을 이 쓰레기통, 역사의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산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또 걸린 사람이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해서 지금 좌파 세력들이 벼르고 있는데, 나경원 씨를 또 친일파로 몰고 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 이 인터넷판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토착 왜구 친일파 수석 대변인 나경원 역사법조계서야, 물론 다운표는 넣었습니다. 이게 토착 왜구랍니다. 나경원 의원을 토착 왜구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발언을 했느냐, 무슨 실언을 했느냐 생각하실 사람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문제 발언도 아니죠. 이건 문제 발언도 아닙니다. 트집 잡는 대상 발언이 뭐냐. 이 3월 1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지금 과거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독립유공 서훈자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298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서 서훈 대상자를 가려내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친일 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자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겠다고 한다. 물론 가짜 유공자 물론 가려내야 한다. 그런데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결국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 공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이 취지는 애국자들에게는 친일파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서훈 대상에서 취소를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뭐 항일운동한 것은 독립운동했다고 인정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훈장을 주려는 이런 업무를 꾸미는 거 아니냐 하는 정당한 지적이죠. 지금 이 보훈처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런 이상한 논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북한 정권에 수립에 직접적으로 관계 안 한 사람은 공산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과거에 항일 경력이 있으면 독립 유공자 무슨 자격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아니,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은 자연히 대한민국 수립에 반대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산주의자는 항일을 했든지 뭘 했든지 독립운동했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은, 공산주의자는
자주 독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괴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염원했던 것은 자유민주 국가가 아닙니다. 소련이나 중국의 부하가 되는, 일제의 부하가 되나 스탈린의 모택동의 부하가 되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식민지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거지 공산주의자가 무슨 자유, 독립, 자주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일단 공산주의 운동을 했으면 무조건 훈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반대한 자를 대한민국 이름으로 훈장을 주면 됩니까?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기서 이제 요 말만 딱 때려갔습니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 대목이에요. 해방 후에 1948년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져서 민족 반역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광수나 여러 사람들이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타겟이 어디로 갔느냐? 친일 경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과거에 친일 경찰 했던 사람이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를 수사하는 부서에 들어갔어요. 공산주의자를 잘 아니까. 이승만 대통령 위대한 항일 운동가죠. 이승만 대통령이 내리다 보니까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친일 문제보다도 지금 생존을 위협하는 공산당을 잡아야 하는데 그 공산당 잡는 기술자가 친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붙들려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경찰들이 불만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건 사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승만은 친일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1948년에 49년 상황이 어떠냐. 대한민국 안에서는 공산 게릴라들이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게릴라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침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미동맹도 없었어요. 미군 다 나갔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승만이 처한 입장, 국가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너무 심한 친일파 단죄는 지금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 그렇죠. 반민특위 조사를 하니까 친일파로 몰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조사하는 사람이 또 친일파로 밝혀진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국론이 와글와글했고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너무 심한 조사에 반대했으니까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나경원 의원이 반민특위 없어서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사람 잡는 토착 외부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이게 한겨레 신문도 이게 언론일 텐데 토착 외구란 말을 어떻게 씁니까? 친일파 수석 대변인 나경원? 아니 지금 친일파가 한국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지금 이때 친일파는 군국주의 일제에 충성하는 파인데 지금 다 죽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토착 외구, 친일파 수석 대변인 외구란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며칠 전 국회 연설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들었던 최고 연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중에 일부는 막말이라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 막말. 아니 명연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걸 막말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 기자들은 문장 해독력이 어느 정도인지 막말이라고 하는 언론사들이 들어있어요. 막말이라고. 나경원 의원 막말파동, 나경원 원내대표 막말파동, 이렇게 참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념이 다르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개업투쟁론에 물들면은 피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피도. 그래서 피바다가 있잖아요. 피바다 공연 하잖아요. 북한의 피바다 공연. 그게 개업투쟁론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즉 좌익 이념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피와 식별 분별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적을 동지로, 동맹국을 적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동시에 미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요컨대 좌익 이념은 인간의 분별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조갑제닷컴의 회원 중에 전영수란 분이 계십니다. 전영수란 분이 이런 글을, 그 연설을 듣고 이런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란을 부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님들을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사는 원내대표 연설이 끝난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하는 그 적흥적 발언, 그것을 소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미리 배포한 원고를 읽고 내려가는 중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나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대목에 이르자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와 함께 거칠게 항의했다. 이것은 가슴이나 머리에 와닿는 짜릿한 맛이 있었다. 과거 나이원의 연설은 매끄럽기는 해도 뭔가 부족했는데 역시 장애물이 있어야 성숙해지는 법이다. 이번 연설이 득도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방송들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막말, 방송보다도 몇 개 신문이 막말이라고 있습니다. 막말이라고 했다. 아쉽다면서 그 대목을 딱 잘라가지고 조갑제닷컴에 올려놨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적흥적 장면이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아니고 그 소란 속에서 당황할 수 있는 입장에서도 적흥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난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 의회당은, 여러분, 이 본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론관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선진의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샤우팅 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이 정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원내대표님 잠깐만.
잠깐만. 원내대변인 잠깐만 발언 좀 해주세요.